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세탁기 논쟁이 나왔죠? 아, 세탁기 논쟁이 나온 게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를 세탁하겠다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를 좀 깨끗하게 빨아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예. 한번 뭐 우리가 적폐청산하고 그게 다르지 않은 뉘앙스겠죠. 예. 근데 좀 강한 표현으로 세탁을 해야 된다. 세탁기의 나라를 세탁기에 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승민 후보가 홍 후보부터 세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 후보가 나는 이미 세탁기에 들어갔다 왔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심상정 후보가 또 끼어들었어요. 예. 고장난 세탁기 아니냐. 그러니까 세탁기에 갔다 왔다고 하는데 세탁이 안 된 것 같다 이런 뉘앙스겠죠. 그러니까 홍 후보가 마지막으로 받아칩니다. 우리 집 세탁기는 삼성 세탁기다. 이렇게 특정 브랜드로 홍보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PPL도 하나? 대선 주자 토론인데 PPL도 들어오네. 광고를 받았나? 네, 그게 궁금했는데 예. 끝나고 기자가 인터뷰를 했더군요. 예. 자, 홍 후보님 왜 굳이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언급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알고 있기에 삼성이 이 고장나지 않는 세탁기라고 들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걸로써 어제 이게 좀 위증 아닌가? 이게 국회 청문회라고 한다면. 그렇죠. 왜냐면 집에서 실제 삼성 세탁기를 쓰는 게 아니라 삼성 세탁기가 고장이 안 난다는 얘기를 머리에 각인돼 있었겠죠. 그래서 굳이 삼성을 언급했는데 사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지금 이 구속돼 있고 재판받고 있고 또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면해 줄 거냐 말 거냐 어제 좀 나온 논란 얘기입니다. 네. 사면에 대한 또 이제 논쟁도 있었는데 굳이 삼성을 언급한 것은 뭘까? 뭐 의구심은 여전히 남습니다. 예. 왜요? 왜 여기 지적을 하세요? 아니 네. 제가 보기에는 그 홍준표 후보는 삼성 세탁기를 직접 광고를 하신 것 같고 직접 홍보를 하신 것 같고 최영일 평론가님이 간접 광고라고 하신 것은 예.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가 PPPL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계속 삼성을 얘기하고 있네요. 노영희 변호사님은 보셨나요 프로를? 네, 저도 봤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근데 좀 약간 유치한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 국민들의 삶은요 유치한 것부터 아주 고품격인 것까지 다 있기 때문에 다 대변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해요? 뭐가 유치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발언하지 않으면 하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적폐 논란 가지고 얘기했었을 때 그걸 너무 1차원적인 수준에서만 얘기들을 계속 하시고 기존에 계속 나왔던 얘기들을 동어 반복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은 조금 진화된 방식으로 무언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방식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유치했고 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 사실은 되게 잘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홍준표 후보한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제 사모님, 그러니까 부인에게 그 생활비 갖다 준 부분을 이제 콕 찍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한 것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인신공격을 하는 식으로 좀 비춰졌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른 토론 문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영일 평론가님 방송 진행도 해보시고 패널도 해보시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방송을 많이 나가도 막상 이슈를 근거로 한 주제를 근거로 한 토론에 나가면 자기가 생각하고 준비했던 걸 10분의 1도 못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거는 대선 토론의 첫 번째 토론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무척 준비를 해가도 준비한 내용에 1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꼭 한 가지 어제 1차 토론 품평 왜냐면 좀 각 주자들이 오늘 우리 이 토론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2차, 3차, 4차 계속 해야 되니까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로 워딩으로 논리를 상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어차피 다 적이잖아요. 오자구도에서 어제 물고 물리는데 누가 설득이 되겠습니까 저기서. 그러니까 저기 주자들이 설득해야 될 대상은 시청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펀치를 얻어맞는 것 같아도 시청자가 난 저 사람에게 호감이 가네? 그럼 이긴 거예요. 말싸움에서 져도. 근데 어제 대부분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유치한 대목도 연출이 되고 동문서답하는데 뭐 서로 웃고 있고. 그래서 어제 제가 잘 아는 한 분이 페이스북에 한 줄 평을 남겨서 야 이거 나는 공감된다. 국민들에게 어떤 인상이 남았겠느냐. 자, 홍준표는 웃겼고, 이 문재인은 계속 웃었고, 안철수는 계속 화냈고, 이 와중에 유승민과 이 심상정은 토론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 줄씩 정리를 했는데, 이걸 조금 뭐 느려볼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국민이 느낀 느낌이 대기업의 임원인데, 제 친구예요. 이분이 어제 TV를 보는데 외국에서 급한 전화가 왔나 봐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하느라고 묵음으로 해놓은 겁니다. TV를. 그래 놓고 나중에 단상을 얘기해 주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컨텐츠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5명의 표정만 보고 있는 거예요. 화면에 비춰지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그냥 보이더라, 표정에서. 초조한 사람, 짜증나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 뭐 거기서 진지한 사람, 다양한 표정들이 스쳐가는데 정책이 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누가 지금 말싸움에서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하나도 안 들려도 표정들을 보니까 아, 저 사람이 대통령감이네라는 게 보이더라. 비주얼이죠, 비주얼. 그래서
non-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적 소통이 더 중요하다. 이게 7할입니다. 7할. 근데 어제 3할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물론 지지층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제일 예뻐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또 이제 상대 후보는 가장 야비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중도 국민들이 굳이 이제 무슨 빠라고 우리가 부르는 지지층이 아닌 경우에 봤을 때 누가 가장 안정감이 있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해? 이런 게 보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non-verbal communication, non-verbal expression이라고 하기도 하죠. 앵커님 앞에서 영어를 쓰다. 한마디로 하게 되면 영어로 connotation, 앞뒤 문맥 관계. 동의 됩니다. 한때 제가 영어로 휩쓸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알고 있던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제 이제 이게 우리가 뭐 문제 삼을 건 아닌데 어제 이제 SNS에 이런 게 돌아요. 유승민 후보는 교수님. 문재인 후보는 목사님. 신부님이. 예, 그 다음에 누구죠? 심상정은 운동권 언니. 예,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화난 전교 1등. 화난 경교 2등. 화난 전교 2등. 예, 그 다음에 홍준표는 술 취한 아저씨. 재밌어요. 근데 그리고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이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수준이 올라와 있어갖고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끼리 난타전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아쉬운 게 정말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진지하기도 하지만 위트도 있고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어제 진행을 누가 봤죠? 저는 그분 성함은 모르는데. 김성준? 김성준이가 어쨌든 앵커. SBS 8시인데 제가 바쁘다 그러니까 교체가 된 모양입니다.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 정말 제가 미국에 막 이렇게 스탠딩 설전할 때도 봤는데 자기들끼리 웃음을 또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정치 문화를 조금 더 부드럽게 가져갈 노력을 누군가 거기서 했으면 그분이 돋보이지 않았을까. 유머와 그분이 홍준표 후보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은 좀 이렇게 좀 무섭잖아요. 멈칫멈칫하죠. 저 말에. 무섭다기보단 어제는 살신성인을 했죠.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렁탕에 재료는 다 있는데 맛이 안 나니까 소금을 국민들이 밋밋한 소금, 뭐 후춧가루, 양념의 역할을 해서 되는 거 다 넣었어요? 아니 본인은 대선 주자이기를 포기하고 홍준표 후보의 경력을 보다 보면요 대학 시절에 개그맨 콘테스트에 나가려고 했다 이런 대목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약간 좀 이경규스러운 그런 이제 위트가 있구나. 약간 좀 철진한 코미디 같은 느낌은 듭니다만. 근데 이제 막 고춧가루 넣고 후춧가루 넣고 소금 넣고까지 괜찮은데 이걸 넣으면서 말을 해요. 그냥 말침까지 튀겨버려. 그런 설렁탕 먹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침이 들어간다는. 그렇죠. 노영희 변호사 같은 진영끼리 붙었어요. 그런 게 더 사람들 관심이 끌었을 텐데 예를 들어 문재인, 안철수 어쨌든 1, 2등이니까 긴장이 돼 있을 상태일 텐데 유승민, 홍준표 설전. 그건 좀 재밌게 보지 않으셨어요? 사실 저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설전이 더 재밌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어떤 대목이? 왜냐면 그 두 분이 이렇게 아주 세련된 정치인은 아직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고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는 어제 막 상대방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고 막 놀림을 당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뭐라고 하니까 이제 발끈해가지고 화난 모습이 사실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이게 피부 경련이 일어났다고. 난 어제 그 TV를 못 봤고 인터넷에만 짤방에서 조금씩 봤는데 그 표정을 TV를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텔레비전을 사시려면 큰 거 사셔야 됩니다. 어제 보니까 엄청나게 표정 변화가 너무 약간 정말 제가 보는데도 긴장감이 흐를 정도로 저분이 너무 화가 났구나. 뭐라고 말할지 지금 이렇게 막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이 할 때가 너무 재밌었고 오히려 저는 그 두 분이 사실 뭐 두 분 중에 누가 되더라도 뭐 잘 하시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때가 덜 묻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어요. 물론 때가 많이 묻었겠죠. 사실 근데 제 입장에서 때가 봤을 덜 때는 묻은 거로 봐주세요. 그냥.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세련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풋풋하게 다가왔고. 자, 목욕탕 이론을 한번 가볼까요? 누가 때가 제일 많이 묻었는지서부터. 내가 때밀이라면 제일 반가울 것 같은 사람, 때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때 많으면 힘들거든요. 그렇죠. 때밀이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니 좀 지저분하니까 나중에. 자, 김대현 기자님. 이게 저희가 이제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최고의 평론가들 아니에요. 그리고 변호사인데 변호사보다 더 뛰어난 평론을 하고 계시고. 그러게요. 뭐냐면 우리들의 관점에서도 정책보다는 그분의 애티튜드, 태도, 자세 이런 거에 더 관심이 가거든요.
국민들이 들으면서 뭐 내용이 들어왔을까요? 쟤는 왜 저렇게 화났지? 아니 저분은 왜 저렇게 말을 더듬지? 뭐가 저렇게 긴장되지? 이런 걸 더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느 사회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연설을 해도 말로 전달되는 건 7%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질문이 뭐. 예. 아니, 그래서 그 5분이 포인트를 삼고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던 게 제대로 잘 전달이 됐는지 그 평을 좀 해주셔야죠. 글쎄, 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각 후보별로 가장 기억에 남는 키워드가 뭐였냐 했는데, 거기에 뭐, 홍준표 후보는 안타깝지만 세탁기였고, 유승민 후보는 사드였고,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심상정 후보 노동, 문재인 후보는, 뭐 이건 좀 뭐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설득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론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는 뭐 이런 온라인상에 이제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저는 사실 여기서 야, 소득주도 성장론을 잡아낼 시청자분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문 후보가 사실은 굉장히 좀 부드럽게 어제 좀 진행을 한 걸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긴장도 좀 덜한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토론에 등장하지 않아도 될 두 분을 모셔오는 바람에 해프닝이 있었지만 뭐 아시겠지만 이재명 그러니까 유시민 이 두 분을 불러왔지 않습니까? 네. 모르겠어요. 아까 안 보셨군요. 네. 그 이제 그 유승민 후보를 지칭하는데 유시민 우리 유시민 후보 이렇게 한번 지칭하면서 이제 바로 잡았었고 그건 2009년인데요. 우리 유시민 후보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을 언급하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잘못 발음하는 바람에 이제 한 번 더 그 긴장해서 이제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저는 이제 어제 토론을 이렇게 제가 쭉 지켜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런 그 주자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제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아니면 상황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체로 시청자들이 그랬을 것 같고, 남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키워드나 태도, 그리고 또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좀 기대감. 이게 좀 어제 방송에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세탁기라고 들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써 어제 이게 좀 위증 아닌가? 이게 국회 청문회라고 한다면. 그렇죠. 왜냐면 집에서 실제 삼성 세탁기를 쓰는 게 아니라 삼성 세탁기가 고장이 안 난다는 얘기를 머리에 각인돼 있었겠죠. 그래서 굳이 삼성을 언급했는데, 사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지금 이 구속돼 있고 재판받고 있고, 또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면해줄 거냐 말 거냐 어제 좀 나온 얘기입니다. 네. 사면에 대한 또 이제 논쟁도 있었는데 굳이 삼성을 언급한 것은 뭘까? 뭐 의구심은 여전히 남습니다. 왜요? 왜 여기를 지적을 하세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홍준표 후보는 삼성 세탁기를 직접 광고를 하신 것 같고, 직접 홍보를 하신 것 같고, 최영일 평론가님이 간접 광고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가 PPPL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계속 삼성을 얘기하고 있네요. 노영희 변호사님은 보셨나요, 프로를? 네, 저도 봤습니다. 재밌었어요. 근데 좀 약간 유치한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 국민들의 삶은요, 유치한 것부터 아주 10분의 1도 못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거는 대선 토론의 첫 번째 토론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무척 준비를 해가도 준비한 내용에 1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꼭 한 가지, 어제 1차 토론 품평. 왜냐면 좀 각 주자들이 오늘 우리 이 토론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2차, 3차, 4차 계속 해야 되니까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로 워딩으로 논리를 상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어차피 다 적이잖아요. 오자구도에서 어제 물고 물리는데 누가 설득이 되겠습니까, 저기서. 그러니까 저기 주자들이 설득해야 될 대상은 시청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펀치를 얻어맞는 것 같아도 시청자가 난 저 사람에게 호감이 가네? 그럼 이긴 거예요. 말싸움에서 져도. 근데 어제 대부분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유치한 대목도 연출이 되고 동문서답하는데 뭐 서로 웃고 있고. 그래서 어제 제가 잘 아는 한 분이 페이스북에 한 줄 평을 남겨서 야, 이거 나는 공감된다. 국민들에게 어떤 인상이 남았겠느냐. 자, 홍준표는 웃겼고, 이 문재인은 계속 웃었고, 안철수는 계속 화냈고. 품격인 것 같이 다 있기 때문에 다 대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뭐가 유치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발언하지 않으면 하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적폐 논란 가지고 얘기했었을 때 그걸 너무 1차원적인 수준에서만 얘기들을 계속 하시고 기존에 계속 나왔던 얘기들을 동화 반복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은 조금 진화된 방식으로 무언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방식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유치했고, 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 사실은 되게 잘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홍준표 후보한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제
사모님, 그러니까 부인에게 그 생활비 갖다 준 부분을 이제 콕 찍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한 것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인신공격을 하는 식으로 좀 비춰졌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른 토론 문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영일 평론가님, 방송 진행도 해보시고, 그렇죠. 패널도 해보시고 그런데 이제 그 저희들도 방송을 많이 나가도 막상 이슈를 근거로 한 주제를 근거로 한 토론에 나가면 자기가 생각하고 준비했던 걸 이 와중에 유승민과 이 심상정은 토론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 줄씩 정리를 했는데 이걸 조금 뭐 느려볼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국민이 느낀 느낌이 대기업의 임원인데 제 친구예요. 이분이 어제 TV를 보는데 외국에서 급한 전화가 왔나 봐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하느라고 무음으로 해놓은 겁니다. TV를. 그래놓고 나중에 단상을 얘기해 주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컨텐츠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5명의 표정만 보고 있는 거예요. 화면에 비춰지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그냥 보이더라, 표정에서. 초조한 사람, 짜증나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 뭐 거기서 진지한 사람, 다양한 표정들이 스쳐가는데 정책이 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누가 지금 말싸움에서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하나도 안 들려도 표정들을 보니까 저 사람이 대통령감이네라는 게 보이더라. 비주얼이죠, 비주얼. 그래서 non-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적 소통이 더 중요하다. 이게 7할입니다, 7할. 근데 어제 3할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물론 지지층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제일 예뻐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또 이제 상대 후보는 가장 야비해 보였을 거예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세탁기 논쟁이 나왔죠? 세탁기 논쟁이 나온 게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를 세탁하겠다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를 좀 깨끗하게 빨아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한번 뭐 우리가 적폐청산하고 그게 다르지 않은 뉘앙스겠죠. 근데 좀 강한 표현으로 세탁을 해야 된다. 세탁기의 나라를 세탁기에 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승민 후보가 홍 후보부터 세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 후보가 나는 이미 세탁기에 들어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심상정 후보가 또 끼어들었어요. 고장난 세탁기 아니냐. 그러니까 세탁기에 갔다 왔다고 하는데 세탁이 안 된 것 같다 이런 뉘앙스겠죠. 그러니까 홍 후보가 마지막으로 받아칩니다. 우리 집 세탁기는 삼성 세탁기다. 이렇게 특정 브랜드로 홍보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PPL도 하나? 대선 주자 토론인데 PPL도 들어오네. 광고를 받았나? 네, 그게 궁금했는데 끝나고 기자가 인터뷰를 했더군요. 자, 홍 후보님 왜 굳이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언급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알고 있기에 삼성이 이 고장 나지 않는